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줄 주식오락관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6월 2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공포의 장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더니 또다시 한번 공포의 장이 또 펼쳐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 하락에 장 초반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연일 불안한 장세를 이어갔던 우리 국내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역시나 또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하락을 하면서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대규모 LNG선의 수주로 조선주 전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선주들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크게 오르는 섹터를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외면하고 싶은 시장이셨을 겁니다. 도대체 시장이 왜 이러는 건지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걱정 많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모셔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돌파구는 있다. 이 힘든 시장을 여러분과 함께 해줄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너 전문가님과 1시간 방송할 텐데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은 1시간이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위너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으로 얼만큼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 수익 종목 중에서 대표 몇 개만 선별해서 가져왔는데요.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단타의 신이시죠. 이 당일 수익 실현한 종목들부터 상한가 종목을 6월에만 2개나 이 노란 톡방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있는 이슈 그리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단기 공략주부터 이 불차트 공략주까지 잘 보고 진입 타이밍까지 다 알려주시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단기 공략주는 역시나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주십니다. 역시 여기서도 빛나는 게 위너 전문가님의 시그니처인 불차트 공략주인데요. 이 미코바이오메드 보시면요. 지난주 목요일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단 하루 만에 급등을 하더니 일주일 만에 50% 가까이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상승률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게 다 불차트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불차트는요. 하락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불기둥을 뿜어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률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런 종목 오늘도 방송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공략주고요. 두 번째는 불차트 공략주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위험하고 힘든 시장을 이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 실현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에 있었던 미증시 잠시 좀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발언을 언급을 했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약간 인정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재차 미증시가 많이 빠졌죠.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단기적 반등이 오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연이어 이틀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포인트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 한 70포인트가 빠져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포인트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2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다 대응 전략을 짜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조금 있으면 더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거의 한 70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완전하게 양지수 모두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차트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방으로 열려 있어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다 보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보자면 자, 금리 인상입니다. 자, 금리 인상 자, 이후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다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가장 먼저 올라간다는 건 생산자 물가지수가 되겠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 생산자 물가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같이 올라가게 된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즉 우리 소비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같이 올라간다. 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미국이 코로나 때 자본을 많이 풀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재차 양적 긴축하면서 자본을 다 회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 자, 다음 달에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인상을 한다면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 한 번 더 하방으로 한 번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투자자들이죠. 외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히 기술주 입장에서는 악재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 자금보다 이 자금을 빼서 자, 은행이나 이런 채권 쪽에 보통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은행에만 넣어놔도 지금 예금이 5%를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금이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국내 시장까지도 마찬가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악재는 사라지지 않고 악재는 계속 나오고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라고 한다면 제가 대응 방법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에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자,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어제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이런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에 관해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과대 낙폭 됐으면서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포인트를 저는 보고 있는 게 사실은 2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는 저가 매수 반발 그리고 과대 낙폭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아직 악재가 많이 안 사라졌잖아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따졌을 때 2,400포인트가 무너졌고 제 기준에서는 2,2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반도체 자, 그리고 전기차 자, 그리고 2차 전지
자, 이 섹터 세개가 국내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재 공급난에 의해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는 계속 내려갔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신저가 또 경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이 섹터 중에서도 자, 반도체 섹터가 국내 시장 대장이죠. 삼성전자 당연히 대장이고 그다음에 뭐 부대장은 SK 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전기차 완성차 같은 경우도 뭐 현대, 기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전지는 뭐 당연히 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 당연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들 대장, 특히 삼성전자를 보시면 작년만 해도 거의 뭐 10만 전자를 만에 했었죠. 거의 지금 뭐 한 40% 이상 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원자재 공급난도 있겠지만 실적이 잘 나와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200포인트까지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종목 자체를 거의 많이 안 주고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종목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늘려봐야 어차피 파란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개별 호재 그리고 테마주 아침에 잠깐 반짝였다가 바로 종가에는 꼬리 내리고 음봉으로 나오는 모습을 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 종목을 최대한 줄이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현금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 지금 현금 보유를 하시고 어디다 투자해 이게 아니고 지금은 기다리고 시장의 반등이 올 때쯤에 이제는 반도체 섹터를 잡아야 된다. 왜? 지금 현재도 거의 한 4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지금 좀 많이 내려가봐야 50%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반도체 섹터들 보면 실적이 안 받쳐주나요? 실적은 최대 실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계속 나오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현금을 보유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종목을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사는 게 아니고 한두 종목만 보유하시면서 이 현금을 보유하고 바로 반도체 섹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료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히든 종목의 반도체 섹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기다렸다가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이 거의 매수 타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셔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다 그래갖고 아무 종목이나 사다 보면은 현금은 우리가 뭐 부루마블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고 진짜 옥석 같은 종목 이 한두 종목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많은 종목 10종목 20종목 가져가 봐야 지금 시장에서는 파란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반도체 섹터 히든 종목 총 2개를 갖고 왔는데 반도체 섹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를 갖고 왔고 이 종목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제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 타점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에 들어온 자세한 방법은 MC 예솔님, 엠솔님한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시장 과대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위너 전문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너는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종목을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옥석 같은 종목만 가져가셔야 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위너 전문가님은 이 단타의 신답게 급등 테마주, 이런 시장 공략주로 이제 공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수익률 프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수익 종목 중에서 대표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단타의 신답죠. 당일 수익 실현한 종목부터 상한가 종목을 6월에만 2개나 지금 노란톡방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있는 이슈 그리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단기 공략주 물론 주시고요. 그리고 불차트 공략주까지 진입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단기 공략주는 역시나 이 테마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위너 전문가님의 시그니처인 불차트 공략주가 또 중요하죠. 이 미코바이오메드 보시면요. 지난주 목요일에 진입한 그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급등을 하더니 일주일 만에 지금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는 종목은 정말 많이 없을 텐데요. 이게 다 불차트 종목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불차트는 시장과 관계없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꿋꿋하게 이 불기둥을 뿜어내는 그런 종목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위너 전문가님은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낼 수 있게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돌파구를 이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위너 전문가님의 시그니처가 불차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 오늘도 방송 중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전문가님이 그러셨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종목은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시장이 올라가면 바로 같이 급등할 그런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종목을 첫 번째로 가져와 주셨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불차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 정말 힘든 시기에 오늘 가져오신 이 두 종목을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전문가님한테 바로 그 종목 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전에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사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자리가 왔고 조금 더 조정 오면은 살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을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일 사야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소켓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 중에서도 후공정이죠. 후공정 장비입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장비라고 보면 되는데, 자, 소켓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후공정에서 무조건 이렇게 테스트, 마지막 검사를 했었을 때 이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켓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올 초, 늦어도 올 초에서 중순까지는 DDR5로 원래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 DDR5 출시가 좀 늦어졌어요.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때쯤에 의해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높기 때문에 기대감에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실적도 계속 뒷받침은 충분하게 됐었습니다. 자, DDR5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DDR4인데 DDR4가 처음에 나왔을 때 2014년 3년도 4년도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의 한 200% 300% 이상 한 400% 정도 올랐었어요. DDR4가 처음에 출시됐었을 때. 자, 이 기대감에 의해서 간 것도 맞지만 뒤에 실적이 충분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DDR5 처음에 기대감에 의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앞으로 기대감과 이 실적 하나만으로도 갔었는데 이 출시 일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아실 거예요. 맨날 이 종목 얘기합니다. 제발 좀 늘려라. 제발 좀 내려와라. 항상 했었던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에요. 제발 좀 내려와라. 근데 이제는 거의 자리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뭐 DDR5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소켓하고 프로카드 공급의 기대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중국하고 대만에서 이렇게 주로 프로카드 공급이나 소켓 이쪽을 주로 공급을 받았었어요. 중국하고 대만. 하지만 이제 기술력 자체가 한국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서 한국에는 이 소켓 관련주가 딱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기업과 통해서 이제 애플이랑 같이 이 소켓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국과 대만이 아닌 한국과 이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애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켓 관련주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기업 중 당연히 하나겠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애플과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개 기업 중 이 기업이 애플과
말씀드렸죠. 공급할 계약 가능성이 높은데 자 만약에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도 당연히 가겠지만 뭐가 되었도 매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과 지금 기관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DDR5 처음에 출시 이 기대감으로 갔었지만 이제는 뭐다? 기대감보다 실적도 있고 그리고 애플과의 공급 계약을 한다면 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뭐 재무제표 보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3년치보다는 월등히 높아진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매출 자체는 저는 22년도 통틀어서 본다면 예상치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수급처럼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은 계속 팔고 외인은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또한 3년치보다 훨씬 더 월등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반도체 섹터죠.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인데 자 시장이 올라온다면 가장 먼저 대장인 삼성전자급이 올라올 거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장비 관련주죠. 이런 기대감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종목 잠시 차트 한번 보자면 제가 노란톡에서 누누이 말했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자 상승 추세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다 보면은 아직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 자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매수를 안 하겠죠. 좀 더 눌리고 반등이 왔을 때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매수 타점 거의 다 왔다. 이 회색선 자체가 이제 241선입니다. 1년 동안의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과 상승 추세가 지금 만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고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셔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MC 예솔님, 엠솔님이 힌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힌트 한번 보고 한번 가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방송 필살기 종목은요, 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반도체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하반기에 이 DDR5를 출시를 하면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애플과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수급 상황까지도 좋은 그런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시장이 반등할 때를 맞춰서 꼭 가져가야 할 그런 종목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또 오늘 또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명 앵커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간단한 대화로 힌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네. 지금 힌트를 낼 때가 아니에요. 아, 왜요?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맞죠. 시장이 이런데 이 종목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당장 내일 사 얘기 아니고 제가 네. 원하는 지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네, 왔어요. 한 80%까지는 도달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조정 오면 그때 이제 그때는 매수할 진짜 겁니다. 괜찮은 거다. 그렇죠. 그럼 전문가님 한번 말 믿어보고요.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네. 제 심경 변화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장 초반에는 오늘도 잠깐이지만 좀 오르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상초반에 올랐다가 그렇죠. 바닥 없이 쭉쭉 쭉 내려갔죠. 네. 그래서 저 그때 보면서 오를까 기대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제 심경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 장 전에 예상가를 볼 때 어땠어요? 장전 예상가가. 동시효과 때. 네. 동시효과 하락했죠. 때는 그렇게 크게 뭐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네. 오히려 장 시작하고 더 떨어졌죠. 그렇죠. 저는 예상가를 볼 때 오늘 또 떨어지네. 아이 이랬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장 초반에 반짝 빨간색이 보였어요. 네. 그때는 예스 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장 끝날 때 망했네 이거. 아씨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심경을 지금 반복 중이에요. 네. yes, C 이렇게 세 가지 심경을 지금 반복 중인데요.
여러분 요즘 시장을 이렇게 세 가지 심경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대체 주식시장이 언제 좋아지는 건지 여러분들도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다 웃는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은요.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을 때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이 언젠가 반등을 하겠죠. 그렇게 반등을 할 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 반등할 때를 맞춰서 힘있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님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 노란 톡방에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송 필살기 종목 힌트까지 드려봤는데요. 그럼 다음은 아주 중요한 위너 전문가님의 시그니처 불차트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불차트 교육과 종목까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종목명은 우리 예솔씨 앵커님께서 힌트를 너무 잘 주셔갖고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이번 힌트는 굉장히 쉬웠다. 뭐 당연히 알겠지만 뭐 세 글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지금 추세 자체가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를 받고 이 부분에서 반등이 올 거예요. 자, 반등이 왔을 때 저희는 매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그 반도체 대장이었던 섹터 대장이었던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장비 관련 주긴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실적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이제 매수 타점이 왔고 제가 원하는 지점 한80% 정도 자리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해서만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신호를 드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달 수익률을 좀 보자면 여러 가지 수익률이 있겠지만 불차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더라도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도 이 불차트 하나만으로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점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계좌에 빨간불까지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코바이오메도 당연히 원숭이 두창 관련주지만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한번 또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파미셀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불차트가 매수 사세요라고 신호를 줬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미코바이오메드랑 파미셀 같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인데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불차트는 두 개 다 들어가도 돼라고 해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따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었던 종목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당일 수익 실현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런 출구를 찾아 나가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 나와서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 좀 넘어가자면 자, 불차트 뭐 당연히 아시죠? 6월 2일 날에 방송 추천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천 종목 두 가지를 갖고 왔고요. 두 종목을. 자, 불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가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했었고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을 찾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굳이 장대 양봉이 아니더라도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몸통을 돌파했을 때 자, 그리고 이 녹색 선이 우하방만 안 보고 있으면 돼요. 평지거나 아니면 살짝 우상방 보고 있다고 하면 다음 날에 충분하게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도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도 불차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고점에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은 아니더라도 몸통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자, 양봉이 나오면서 미코바이오 매드도 마찬가지로 23%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어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사실은
코로나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갈 거라는 것도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불차트 하나로 매수 시그널 잡고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에 매도를 한다면 그래도 시장이 안 좋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백신 연구소 당연히 마찬가지죠. 차백신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제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차백신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뭐 불차트로 들어간 것보다 제가 기술적 분석과 그다음에 재료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급 이 세 가지를 보고 나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브리핑 드렸던 종목인데 이날 저희가 이제 종목을 진입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날 들어가면서 기존에 상승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이 노란색 선은 한번 지지를 받았죠.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조정이 왔지만 마찬가지로 21선은 한 번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이제 121선인데 장기평선이죠. 120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21선이 완전체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에 이제 전전날에 이렇게 그만큼 시세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이건 차백신 더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지 라인이었던 이 20선 자체를 아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60선까지 왔죠. 이 무너뜨렸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는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됐기 때문에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백신 연구소 이미 수익 실현한 종목이라서 한 번 더 시세 나오면 쳐다보겠지만 아직은 이제는 안 쳐다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백신 연구소는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항암 치료 이런 면역 이 면역에 관해서 치료제 이런 거 항암 치료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부각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런 면역이잖아요. 그렇죠? 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이 면역으로 인해서 원숭이 두창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은 차백신 연구소는 갔었다. 직접적으로 100% 연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간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원숭이 두창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었어요. 단기적으로 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보니까 지금 오늘자 기준에 2,600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600명은 어쨌든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재료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왜 시세가 한 번 더 분출됐었냐면 바로 국내죠. 자, 한국에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다 갔습니다. 상한가도 가고, 그죠? 20% 막 15%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다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많이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시간은 아니고 이 거래일 만에 충분하게 수익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에 이렇게 수익 실현이 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익 났었던 거는 마찬가지로 안암전자 또한 6월 16일 날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많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7%, 한 8%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분봉으로 가지고 왔고 저희가 매수한 타점에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래요. 수익 줄 때 어느 정도 챙겨야 됩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날 지금 이슈에 따라서 오전장에 장 초반에 반짝했다가 오후장에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안암전자는 스피커죠. 스피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날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제가 뭐 실적이나 이런 뭐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 갔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자회사의 이제 하만이라는
곳에 이제 아남전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도 엮여 있고 이제 반도체 섹터랑도 살짝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차량용 스피커가 들어가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이 하만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 스피커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또 최근에 인수합병을 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과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한 번 더 나온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수익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남전자 이렇게 해서 노란톡에서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인증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성우 하이텍 또한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매 기법에 따라서 노란톡이 아니고 방송에서 6월 2일 날 추천했었던 방송 추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차트 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 불 밖에 있는 고점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 이거 돌파하는 양봉만 나와주고 몸통이어야 되고 녹색선이 이렇게 우상만 보고 있다면 다음날 시초가나 혹은 그날 종가에 충분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드렸고 자 이후에 5%의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20% 30%를 바라는 거는 사실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20% 수익이 나와도 내일 반대로 마이너스 20%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5%를 차근차근 오늘 하루에 두 종목만 5% 해도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줄 때 지금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성화이테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범퍼레일 독점. 범퍼레일 독점이 중요하고 주요 매출처가 현대랑 기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완성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겠지만 외인과 기간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수익을 충분하게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차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교육을 주로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불차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있고 자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둘은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캔들이다. 자, 사람이 이렇게 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아프거나 다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불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불 안에 걸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시를 보자면 자, 불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불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매수하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라고 보면은 자, 가장 높은 꼭대기점을 찾고요. 불 밖에 있는 가장 높은 꼭대기점을 찾으면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양봉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몸통을 돌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녹색선이 이렇게 우상방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준다면 다음 날이나 혹은 종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돌파를 했는데 장중엔 돌파했지만 실제로는 꼴이기 때문에 종가는 여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도 돌파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이죠. 지난 방송에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언제 제가 사라 그랬죠? 가장 높은 부분이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종가나 혹은 다음날 시초가에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틀. 자, 이틀 동안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전전날 한번 볼까요? 전전날은 보합입니다. 도지 모양 캔들이 나왔죠. 보합으로 끝났고요. 자, 오늘은요. 어때요? 양봉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이 이틀 동안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방송에 갖고 왔던 희는 종목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현재 수익 중입니다. 자, 노란톡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수익 중이지만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려고 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이 힌트 또한 마찬가지로 MC 예솔님이 준비했을 거라 보고 예솔님 만나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은 종목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크게 같이 오를 옥석 같은 종목만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이 시장이 힘들어도 이 전문가님은 대응 전략을 확실히 해주고 계십니다. 수익률 표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의 수익 종목 중에 대표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단타의 신이시죠. 당일 수익 실현한 종목부터 여기에만 상한가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그날의 이슈와 수급 상황에 맞춰서 공략을 그때그때 해주시는데요. 무엇보다 이 왼쪽에 있는 불차트 공략주를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위너 전문가님의 시그니처인 이유가 있죠. 이 미코바이오메드 보시면요. 지난주 목요일에 진입을 해서 단 하루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5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수익률이 사실 어려운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다 이게 불차트니까 가능한 겁니다. 불차트는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이 불기둥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주신 이 종목을 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시장이 하락해도 반대로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건데요. 아직 시세 분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종목 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명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같이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엊그제 방송에서 맞아요.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이틀 동안 시장이 빠지다 못해 좀 폭락을 했는데 아직도 안 빠지고 있는 종목이 맞아요?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는. 네. 수익이 났는데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아직 보시는 시세가 거죠? 안 나왔어요. 뭐 저희가 뭐 2, 3% 수익 나자고 불차트 네.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왜 제 계좌에는 없을까요? 그러게요. 왜 안 알려주신 건가요? 사실 미국장은 그래도 네. 한 번씩 오르고 빠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왜 국내 시장은 이렇게 쉴 틈이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답답합니다. 진짜 아주.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국내 시장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미국 시장 갈래요. 네. 오세요. 그냥 이제는 저는 인사도 안녕하세요라고 안 할 거예요. 이제 방송국 오면 헬로우라고 할 거예요. 좋습니다. 헬로. 헬로우라고 이제 뭐 딱 방송국 오면 헬로 위너 이렇게 하려고요. 아, 좋아요. 헬로 팍스, 헬로 스미스 이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전문가님 네. 들으셨어요? 아, 예, 너무 좋은데요, 힌트. 힌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미국 시장으로 갈 건데요. 미국 시장으로 가기 전에 이 힌트는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헬로 스미스라고 종목명 힌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전문가님을 믿고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옥석 같은 종목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시세 분출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시장이 반등할 때를 맞춰서 여러분 꼭 이 종목도 불차트 공략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너 전문가님 교육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잠시 그 히든 종목 잠시 보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 불차트 진짜 중요한데 불차트 입장에서도 저한테 매수 신호를 줬죠. 이틀 동안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거의 약세 변동성 이런 것보다 거의 폭락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이루면서 미증시는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이라도 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도 지금 1,300 올라갔지만 지금 거의 폭락 이틀 동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도 어제는 보합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잘 버텨줬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4% 이상 빠졌습니다. 4% 이상 빠졌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마감한 모습이죠.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 마감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터져야 됩니다. 맞지 않아요? 재료가 터져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원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융주 가지 않았습니까? 자, 왜 갔어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재료가 없는데도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그러면 재료가 안 터진 거예요. 자, 재료가 안 터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줍줍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 매수해도 돼? 저희 지금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보다는 진입가가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은 매수 타점도 당연히
알려드리죠. 하지만 불차트는 매수 타점보다 매도 타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이렇게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뭐다? 불차트도 있겠지만 이제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이 재료가 터지겠죠. 이건 지금 뭐다? 남들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을 사지만 저희는 미리 선침해를 해서 뉴스가 나오면 그날 우리는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큰 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불차트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 종목을 제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대다수의 계좌가 파란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 기업 자체가 펀더멘탈 좋고 상승 모멘텀 있는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희망 고문보다는 당장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이 매수를 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차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불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이 녹색선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 녹색선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횡보치고 있다가, 자, 이제 불 밖으로 나왔어요. 자, 불 밖으로 나와다가 원래적으로 따지면 기존에 있었던 뾰족한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야 됐는데 양봉이 아니고 꼬리가 꼬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꼬리를 돌파하는 거는 종가 안착. 장중에는 돌파했겠지만 장 마감 때는 돌파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점이 살짝 바뀐 모습이죠. 고점이 어디로 바뀌었냐? 바로 이 부분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날 양봉이 나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고, 자, 그러면서 언제 매수? 종가나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날은 제가 생방송 팍스경제 주식오락관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제가 시초가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드렸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 한 번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진짜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져 있어서 계좌에 파란불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이 종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빨개져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달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다 불차트예요. 불차트입니다. 사실 불차트 공략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차트 공략주가 많은데 많이 PPT를 갖고 오는 것보다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좀 크게 났었던 종목도 갖고 왔었고, 가장 안 난 종목이 뭐 이런 3%인데 뭐 많이 난 종목 당연히 아시겠죠. 뭐 100% 이상 난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 50% 난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불차트 공략주를 따지면요. 기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보유하시면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면은 다음 날도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20거래일 정도는 나와야지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안 좋아도 불차트 지금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한 주 이제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너 전문가님과 1시간 또 열심히 방송해 왔는데요. 이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시장이 지금은 조정이 왔지만 이 지수는 언젠가 반등을 하죠. 그 반등할 때를 맞춰서 힘있게 올라갈 종목을 가져와 주셨고요. 두 번째는 불차트 공략주입니다. 엊그제 방송에 가져와 주신 종목인데요. 이 시장이 크게 조정 중인데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시세 분출도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목도 노란톡에서 다 알려드리니까요. 모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굉장히 또 비도 내리고 흐린 하루인데요. 시장까지 내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또 힘든 하루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